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건강, 특히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신경 쓰시는 공복혈당, 그리고 당뇨 관리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여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정말 혈당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이걸 좀 잘 정리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왜 공복혈당이 중요하고 또 왜 높아지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볼게요. 네,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요? 공복혈당 정의부터? 네, 그게 좋겠네요. 공복혈당이 정확히 뭐죠? 간단히 말하면 8시간 이상? 네, 8시간 이상 아무것도 안 드신 상태에서 잰 혈당 수치예요. 보통 이제 99까지를 정상으로 보고요. 99까지? 네, 그리고 100에서 125 사이는 이제 전 단계. 당뇨는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126 이상이 2번 연속 나오면 보통 당뇨로 진단합니다. 그렇군요. 이걸 그럼 매일 재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냥 가끔 재보면 안 되나요? 매일 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숫자만 확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랄까, 그 전날 내가 뭘 먹고 또 얼마나 활동했는지 이런 걸 비춰주는 거울 같은 거예요. 아하, 자기 성찰의 도구군요. 그쵸? 어제 내가 좀 많이 먹었구나. 혹은 좀 더 움직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 개선에 어떤 동기를 부여하죠. 경각심도 계속 유지하게 되고요.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니까요. 네, 맞아. 그럼 당뇨 환자분들은 목표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은 100에서 133일을 많이 권장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낮아져서 90 밑으로 떨어지는 저혈당은 또 주의해야 하고요. 저혈당도 위험하니까요. 네, 만약 130 넘는 날이 자꾸 있다, 그러면 이제 식단이나 활동 내용을 좀 적어보면서 패턴을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라고 HbA1c 있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2, 3개월 평균치. 맞아요. 그건 보통 6.5% 미만을 목표로 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낮추려고 예를 들어 5.6% 미만까지 막 애쓰다 보면 오히려 다른 위험이 생길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균형이 중요하네요. 근데 이상한 게 밤새 굶었는데도 아침에 재보면 혈당이 높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거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리가 공복 상태라도 몸은, 특히 간은 계속 에너지를 만들려고 포도당을 조금씩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좀 과하게 작용하면 이게 필요 이상으로 포도당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간에서 포도당을 너무 많이 만드는 거군요. 원인이 뭘까요? 주된 원인으로는 첫 번째가 역시 내장 지방입니다. 이게 진짜 호르몬 교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부 비만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요. 뱃살이 문제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간 건강 자체의 문제, 특히 지방간이요. 간에 지방이 끼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고 글루카곤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포도당이 과다 분비될 수 있어요. 실제 연구 보면 지방간이 있으면 당뇨 위험이 5배나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와, 5배요?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내장 지방, 간 건강, 또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그럼요. 세 번째는 수면 문제입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거나 질이 떨어지면 우리 뇌가 쉬지 못하잖아요. 그럼 뇌가 계속 포도당을 달라고 요구해요. 잠 못 자면 뇌가 배고프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간은 또 거기에 반응해서 포도당 생산을 늘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이것도 무시 못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고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이야, 내장 지방, 간, 잠, 스트레스까지 정말 복합적이네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식단부터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그 내장 지방으로 인한 염증, 인슐린 저항성, 이게 핵심 문제니까 식단도 바로 이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죠. 기본 원칙은 포화지방 좀 줄이고 식이섬유를 늘리는 거예요. 약간 지중해식 식단 생각하시면 돼요. 지중해식 식단이요? 네, 그게 염증 줄이고 또 장 건강, 특히 그 뷰티레이트 같은 유익균 대사산물을 늘려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침 식사가 진짜 중요해요. 공복 후 첫 끼니가 혈당을 확 올릴 수 있거든요. 첫 식사. 네,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 뭐 빵이나 시리얼 이런 거보다는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달걀,
영양도 풍부하고 포만감도 좋고요. 아니면 콩류, 두부나 낫또, 설탕 안 들어간 두유 같은 거요. 아, 두유도 괜찮군요. 네, 식물성 단백질 좋죠. 그리고 설탕 없는 그릭 요거트도 단백질 많고 유산균도 있어서 좋은 선택이에요. 근데 여기에 막 설탕이나 시리얼 왕창 넣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렇죠. 아침 식사부터 신경 써야겠네요. 혹시 식단 관련해서 좀 더 특별한 팁 같은 거 있을까요? 네, 2가지 정도 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이요? 그냥 먹는 건가요? 네, 올리브 오일에 있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GLP-1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요. 이 호르몬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식욕도 좀 억제해주거든요. 오, GLP-1. 요즘 많이 듣는 이름이네요. 맞아요. 이걸 효과적으로 드시려면 식사하기 한 15분에서 30분 전에 엑스트라 버진 등급으로 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양은 한 15ml, 소주잔으로 한 3분의 1 정도, 매일 꾸준히요. 레몬즙 살짝 섞어도 괜찮고요. 식전에 생으로 조리하거나 식후는 별로 효과가 없나요? 네, 조리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고 식후에는 그 효과가 좀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식전 공복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전 올리브 오일 1스푼 기억해 둘게요. 두 번째 팁은 뭔가요? 두 번째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 그 흔히 에싸비라고 부르는 거 있죠? 사과 초모 식초요. 아, 에싸비. 그것도 혈당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핵심 성분은 아세트산이랑 초모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약간 뿌옇게 보이는 미생물이랑 효소 덩어리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탄수화물 소화를 좀 늦춰주고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이 혈당을 더 잘 쓰게 만들고 인슐린 민감도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GLP-1 분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오, 그럼 에싸비는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가요? 일단 제품을 고를 때 그 초모 머더가 들어있는 그리고 유기농, 비정제 제품을 고르는 게 좋고요. 이걸 그냥 드시면 안 되고 꼭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해요. 한 10에서 30ml 정도를 물에 타서 식후나 식사 중간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식후나 식사 중에요. 올리브 오일이랑은 다르네요. 네, 그리고 이게 산도가 꽤 높아서 치아에 직접 닿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빨대를 사용하시거나 드시고 나서 바로 물로 입을 헹궈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주의해야겠네요. 올리브 오일이랑 에사비 잘 활용하면 정말 도움되겠어요. 근데 식단만으로 다 되진 않겠죠? 생활 습관도 중요할 텐데요. 물론이죠. 규칙적인 운동은 정말 필수입니다.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근육이 혈당을 잘 가져다 쓰게 만들어주니까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랑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걸 이제 주 3회 이상 한 번 할 때 1시간 정도 꾸준히 하시면 좋아요. 유산소랑 근력 병행,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인으로 짚었던 수면이랑 스트레스도 관리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혈당 조절 호르몬, 예를 들어 코르티솔 같은 것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푹 주무시고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결국에는 생활 전반에 어떤 균형을 잘 잡는 게 핵심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공복 혈당 관리는 결국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거에 달려 있어요. 혈당 체크하면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또 식단 신경 쓰고 특히 아침 식사나 올리브 오일, 에사비 같은 거 활용해 보고 운동하고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렇게 몸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건강한 습관이 되는 거고요.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당장 내일 아침 식단을 한번 바꿔보거나 아니면 저녁 식사 전에 올리브 오일 1스푼 이런 작은 실천 하나를 정해서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작은 시도가 중요하죠. 네,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을 저희 더 딥다이브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